안녕하세요. 논파라메트릭 메소드에 대해서 발표할 단국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과정의 홍정윤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파라메트릭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 파라메트릭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라메트릭 메소드는 특정 분포를 따를 것으로 가정하고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여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리니어 리그레션은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것처럼 데이터의 분포가 특정 분포를 따를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러나 파라메트릭 메소드는 가정한 분포가 실제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때, 즉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측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논파라메트릭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특정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합니다. 이제 논파라메트릭 메소드에 해당하는 히스토그램,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리얼리스트 네이버스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토그램을 사용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방법은 데이터로부터 히스토그램을 구한 뒤 정교화 과정을 거쳐 확률 밀도 함수인 PDF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PDF를 구하는 과정은 다음의 수식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히스토그램을 사용해서 PDF를 추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델타, 즉 인터벌의 수입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두 개의 가우시안 분포에서 델타 값을 달리하여 생성한 3개의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델타 값을 0.04로 작게 설정한 경우 변동성이 큰 구조를 띠고 델타 값을 0.25로 크게 설정한 경우에는 뭉개진 형태를 띠어 실제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히스토그램을 사용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에서는 적절한 델타 값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스토그램을 사용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에서는 다음의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구간의 경계에서 불연속성이 발생합니다. 이는 데이터의 실제 분포와는 상관없이 구간 경계에 따라 밀도 추정치가 갑작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실제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고차원 데이터의 경우 차원의 저주 문제가 발생하여 분포 추정의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차원의 저주란 D차원의 공간에서 각 차원에 대해 m개의 구간을 나누면 전체 구간의 수가 m의 D제곱개가 되어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한계점을 보완한 방법인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은 커널 펑션을 이용한 밀도 추정 방법입니다. 따라서 커널 펑션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커널 펑션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적분값이 1이어야 하고 원점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어야 하며 함수의 출력값이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은 논 네거티브 함수입니다. 또한 우측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커널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기억하고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obability distribution인 px로부터 추출된 데이터 x가 라지 r로 정의된 리즌에 들어올 확률에 대해 계산해보고자 하면 다음의 식으로 정의됩니다. 해당 식의 의미는 pdf를 px로 정의하고 다음의 영역을 라지 r이라고 할 때 어떠한 데이터가 전체 확률 분포 상에서 r이라는 영역에 들어올 확률은 확률 분포의 밑면의 넓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샘플링을 IID를 가정하고 n번 반복할 때 n번 중 k개의 데이터는 영역 R에 포함될 확률이고 n-k개는 영역 R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로 표현하면 이항분포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항분포 성질에 따라서 k 대신 n분의 k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샘플링의 횟수를 무한대번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베리언스는 거의 0에 가까워질 것이고 P값, 즉 추출된 데이터가 특정 영역에 속할 확률은 충분히 많은 샘플링을 진행하게 되면 특정 영역 안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수의 비율에 근사하게 되어 다음에 첫 번째 수식이 도출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가정으로 R이 충분히 작은 영역일 때에는 Px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해당 적분값은 px와 영역의 부피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러한 확률 분포가 존재한다고 할 때
아래 영역을 초록색 구간처럼 크게 잡으면 시작점과 끝점이 확연히 다르지만 R을 주황색 영역처럼 시작점과 끝점의 차이가 좁을수록 매우 가깝게 근사시킬 수 있게 됩니다. 즉, px3와 px4가 근사하게 되어 px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주황색 영역에 대해서 원래는 적분을 통해서 부피를 구했지만 px 곱하기 r의 길이, 즉 x4-x3로 볼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확률 분포상에서 특정 영역 R에 포함된 데이터의 확률값은 첫 번째 식에 의해서 n분의 k로 근사할 수 있고 두 번째 식에 의해서 px 곱하기 v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해보면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영역에 존재하는 시행 횟수 곱하기 영역의 볼륨분의 데이터의 수가 됩니다. 이 식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에 2차원 공간에 총 10개의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때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리즌과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리즌이 다음과 같이 존재할 때 PDF 값을 계산하면 리즌 1과 리즌 2는 위의 수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PDF 값을 근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의 목적은 PDF를 구하고자 할 때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주목하고자 하는 특정 영역의 크기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수를 이용하여 근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x에 대한 PDF를 px라 할 때 이는 n 곱하기 v분의 k로 계산할 수 있고 여기서 v는 x의 크기, 볼륨을 의미하며 n은 전체 데이터의 수, k는 영역 안에 포함된 데이터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n이 클수록 에스티메이션이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v가 작을수록 PDF가 균일하다는 가정을 만족시키기 쉽기 때문에 v가 작을수록 에스티메이션이 정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데이터의 수는 주어지는 값으로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적절한 PDF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V를 찾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론적으로 V의 조건은 특정 영역을 충분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을 만큼 커야 하고 PX는 영역 내에서 일정할 것을 만족할 만큼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가 좋다라는 판단이 어렵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V를 고정하고 K를 찾아서 PDF를 계산하는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 K를 고정하고 V를 찾아서 PDF를 계산하는 것이 K-니얼리스트 네이버 기반의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이 다음으로 각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진 윈도우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정의를 해야 합니다. 밀도를 추정하고자 하는 PDF가 PX일 때 PX의 데이터 포인트인 X를 무게중심으로 하고 각 변의 길이가 H인 하이퍼큐브를 정의합니다. 이러한 하이퍼큐브에 대해서 D차원일 때 볼륨을 구하게 되면 H의 D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커널 함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식의 의미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UJ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1을 반환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K는 K에 대한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xi-x를 한 값을 h로 나누었을 때의 커널 함수를 만족하는 값의 개수가 됩니다. 즉, 이 뜻은 x를 기준으로 전체 데이터 중에서 특정 영역 내의 데이터의 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로 세로 길이에 대해서 센터인 x에서 각 데이터 포인트를 빼고 h로 나누었을 때의 길이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이 영역 R 내부에 들어와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시를 바탕으로는 스몰 k가 5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x에 대한 px 값은 다음의 식에 따라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정의한 커널 펑션은 해당 영역 안에 포함되면 1이고 포함되지 않으면 0이기 때문에 불연속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시와 같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파란색 데이터는 K에 포함되고 노란색 데이터는 K에 포함되지 않지만 X로부터 파란색 데이터와 노란색 데이터의 거리 차이가 엄청 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역 안에 포함된 파란색 데이터는 1의 값을 가지고 영역 밖에 존재하는 노란색 데이터는 0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값이 딱 끊어지는 것을 불연속성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실제 분포와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스무딩된 커널 펑션을 이용합니다. 스무딩된 커널 펑션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가우시안 커널이 있습니다. 가우시안 커널 덴시티라는 것은 개별적인 객체를 가우시안 분포의 중심으로 보고 그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확률값을 계산하여 PDF를 계산하는 것이 파즌 윈도우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입니다. 따라서 파즌 윈도우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의 핵심은 파라미터인 h가 됩니다. h를 0.2로 설정한 것처럼 너무 크면 아래 예시와 같이 원래 밀도 함수를 오버 스무딩하게 되고, h가 0.00으로 설정한 것처럼 작게 설정하게 되면 작은 노이즈까지 반영하게 되어 위의 그림처럼 스파이키한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파즌 윈도우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의 학습 과정에서 MLE 등을 통해서 적절한 h를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논-파라메트릭 메소드인 Nearest Neighbors는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와 거리 계산을 통해서 분류 또는 회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잠깐 설명했던 것과 같이 Nearest Neighbor는 PDF 함수에 대해서 K를 고정하고 K를 포함하는 V를 찾아서 Density Estimation을 진행합니다. 이때 V를 정의하기 위해서 K개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V를 정의하는 방법은 추정하고자 하는 PDF의 데이터 포인트인 X를 중심으로 K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할 때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V를 결정해서 px 함수를 통해서 PDF를 구하게 됩니다. Nearest Neighbor를 분류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베이즈 정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클래스 CK에 NK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존재할 때 전체 데이터를 라지 n으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new 데이터 포인트인 x를 분류하기 위해서 x를 중심으로 k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는 구를 생성합니다. 이 구가 PDF를 추정할 때 필요한 볼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각 클래스 CK로부터 KK만큼의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게 된 상황이라고 하면 각 클래스에 대한 밀도를 1번 수식에 따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영역에 대한 밀도는 2번 수식에 따라 추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각 클래스에 대한 밀도는 3번 수식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식을 베이즈 정리에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클래스에 속한 데이터의 사후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NN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시 요약해보자면, 분할할 데이터인 X를 선택한 뒤 X로부터 인접한 K개의 학습 데이터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탐색된 K개의 학습 데이터의 majority 클래스에 할당되어 최종적으로 할당된 클래스를 X의 분류 결과로 반환합니다. KNN 알고리즘의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로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K로서 인접한 학습 데이터를 몇 개까지 탐색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 K 값을 너무 작게 설정하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너무 로컬해져서 데이터의 지역적 특성이 지나치게 반영되어 오버피팅되고, 반대로 K 값을 너무 크게 설정하면 다른 디시전 바운더리가 글로벌해져 다른 범주에 속하는 데이터를 너무 많이 포함하게 되어 오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익히 아는 방법들로 유클리디안, 맨하탄, 말라노비스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NN의 장점은 데이터 노이즈에 강건하며 데이터 수가 많을 때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것이 까다롭고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논 파라메트릭 메소드에 대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